자,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의 불륜. 자, 검사가 피고인이었죠. 기소가 된 상태였으니까 장시호 피고인을 꼬셔서 잠자리를 갖고 또 어떤 불륜 관계로 발전한 정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돼서 이 장시호를 자꾸 압박을 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 풀어라. 하나하나 얘기를 해달라.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실제로 구속을 시킵니다. 장시호만이 알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에 관한 비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불개해서 구속을 시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구속을 시킵니다. 장시호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구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불륜 사건 이상의 사건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한번 먼저 보세요.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 있나 싶어요. 대한민국 검사 맞습니까? 여보세요? 미안. 응, 미안해. 오빠 부사 누가 오늘 승진했대. 회식하다 말고 지금 뛰어온 거야. 진짜야? 미치겠다 정말. 그래서 아까 급하게 승진 근데 너 지금 통화 어떻게 해? 오빠 갔어. 진짜? 살아있어. 전화 100통을 하자고. 아니 그 어쩐지 막 헐레벌떡 오시는 것 같더라니. 어쩐지 헐레벌떡 10분 안에 도착한 게 너무 쟤 죽는 줄 알았대. 왜? 2시간 동안 참느냐고. 뭘? 마음을 굳게 먹고 왔대. 왜? 널 보려고. 여보세요? 미안. 응, 미안해. 오빠 부사 누가 오늘 승진했대. 회식하다 말고 지금 뛰어온 거야. 자, 오빠 김영철 검사를 얘기하겠죠. 김스타 검사입니다. 핸드폰에 김스타라고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시호와 지인이는 사이는 4년 정도 이 지인이 녹취를 했습니다. 이 장시호와의 통화를 4년 동안에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 문제로 이 사이가 틀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가 틀어져요. 틀어져서 이 지인이 그 당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장시호를 막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디어워치 측에 주니까 변희재 대표한테 주니까 변희재가 자 탐사 보도 능력이 뛰어난 강진구 기자한테 준 겁니다. 뉴탐사에 줘서 뉴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건데 이 부서에 김영철 검사 부서에 회식이 있었어요. 승진을 했답니다. 승진을 해서 승진 회식하다 말고 헐레벌떡 막 뛰어온 겁니다. 지금 뛰어온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진짜야? 미치겠다 정말. 그래서 아까 급하게 승진 근데 너 지금 통화 어떻게 해? 오빠 갔어. 오빠 금방 보내놓고 나서 통화한 겁니다. 진짜? 살아있어. 전화 100통을 하자고. 전화가 100통이었답니다. 전화가 100통이 와서 갔어요. 자, 회식 중간에 얼마나 보고 싶으면 뛰어온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온 겁니다. 10분 만에 뛰어와서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100통이 막 부랴부랴 온 겁니다. 부서에서. 김영철 검사 어디 갔어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니까 급하게 일만 급하게 보고 간 겁니다. 그 상황. 그리고 나서 친구와 바로 통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 그 어쩐지 막 헐레벌떡 오시는 것 같더라니. 헐레벌떡. 어쩐지 헐레벌떡 10분 안에 도착한 게 너무 10분 만에 도착합니다. 전광석화로 뭐 달려온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대단한 검사입니다. 부서 회식 중에 애인이 보고 싶어서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쟤 죽는 줄 알았대. 왜? 죽는 줄 알았대. 자기는 김스타 검사 죽는 줄 알았답니다. 2시간 동안 참느냐고. 2시간 동안 뭘 참아. 마음을 굳게 먹고 왔대. 마음을 왜? 굳게 먹고 이 장시호 대화도 아주 재밌어요. 널 보려고. 나 보려고. 2시간 동안 참는데 죽을 뻔했다. 10분 만에 뛰어온 겁니다. 전화가 100통 넘게 오니까 헐레벌떡 일만 급하게 보고 거사만 치르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하잖아요. 처음에는 궁박하니까 장시호가 오케이 했겠죠. 장시호가 수십억의 그 영재센터, 유소년 영재센터를 삼성에서 이제 후원을 해줬어요. 어떻게 뭐 압력이 갔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간에 후원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좀 수억 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징역형을 몇 년 이상, 수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을 꼬드겨서 누가 꼬드기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꼬드겼든지 동시에 꼬드겼든지 하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궁박한 처지에는 피고인을 꼬드기면 안 돼요. 꼬드겨가지고 어떤 성을 매개로 해서 불륜을 맺고 잠자리를 갖고 나중에 연인 사이로 어찌 됐든지 간에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나중에 진짜 좋은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장시호는 두려운 거야. 이 김영실 검사가 내가 제대로 다 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다. 직접은 나를 안 치겠지만 다른 검사한테 줘서 나를 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마음에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검사니까. 지가 죄가 있으니까 또 한편 언제든지 내가 다 풀지 않으면 칠 것이다. 검사 수사 교본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애인을 사귀고 만들어서 피고인을 불게 하자. 수사에 써먹자. 그래서 이 장시호 그 피고인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합니다. 박근혜, 이재용에 관한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장시호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이 장시호가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정유도한테 삼성에서 말을 사줬어요. 76억짜리인가 얼마짜리, 80억짜리인가 사줬어요. 얼마짜리인가. 하여튼 60억이 넘습니다. 이게 60억이 넘으면은 특가법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구입 경위, 금액 등을 정확하게 이 장시호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둘째는 또 이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혐의가 있었어요. 프로포폴. 복용 옛날에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거죠. 같은 병원에 다녔었단 겁니다. 이 장시호하고 이 프로포폴. 그래서 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 투약 사실에 대해서 불어라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래서 거기서 막 고민을 합니다. 이 삼성, 내 불어야 되나? 이재용 회장하고도 상당히 친합니다. 이 영재센터를 하면서 알게 됐었나 봐요. 삼성 이재용 회장을. 그래서 녹취록에 보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안아줬다. 토닥토닥. 두들겨줬다. 안아줬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진짜로 이재용 회장도 내가 좋은데,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하는 거야. 이 사랑, 이 김영철 검사와의 러브, 사랑을 택할 것인가, 이재용 회장과의 의리를 택할 것인가. 이재용 회장도 좋고, 김영철 검사도 좋고, 남자로서 이제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의자로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남자로서 또 좋아하게 됩니다. 관계를 많이 이제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이제 남녀 사이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하여튼 검사들의 수사 규범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자리를 갖고 회의를 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증언 연습을 시키고 진술을 조작해내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대한민국 제1기업 삼성그룹 회장을 구속을 시키고. 자, 대단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 불륜 사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으로 뭐 보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 이게 사실이라 하면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일이라니까요. 4년 동안에 녹취를 무려 여기에 무슨 사심이 개입됐겠어요. 4년 동안 대화를 하는데 4년 동안 대화의 논조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녹취 파일만 1300개 존재하고 4000페이지 3000에서 4000페이지의 A4 용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 거짓말이냐고요. 김영실 검사가 지금 뉴탐사와 그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 허위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허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4년 동안 어떤 속박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금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정말로 지금 뉴탐사나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제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또 고소 고발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법정 공방이 다툼이 있을 건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발의해서 김영철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핵심이었어요. 특검 제4팀에 소속돼 있어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삼성 사건을 수사를 했었죠. 이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윤석열, 김건희가 최고 믿는 검사야. 얘는. 세 건이 뭐냐면은 첫째, 자 고발한 컨텐츠 김건희가 대표도 있었는데 거기에 불법 후원 의혹. 기업들에서 특히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수사하는 여러 기업들이 관련돼 있었는데 그 기업들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수억 원을 후원을 해줘요. 그걸 무혐의 처분해줘요. 또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환사채를 수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김건희가 저가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와이프잖아요. 자, 중수부 과장 또 특수부 검사 출신 부인이잖아요. 저가에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남편이 검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죠. 특수부 검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억 원을 싸게 저가에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걸 다 무혐의 처분해줍니다. 진짜 심각한 거죠. 자, 주가 주작 김건희와 권오수가 손잡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 권오수는 남편이 특수부 검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애인이 그 당시 애인이었죠. 2009년도니까 애인 사이였죠. 2009년도 10년도니까 사귀던 사이니까 특수부 중수부 과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중수부 과장을 아주 송송장하고 특수부 검사도 잘 나갔죠.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부장도 하고 특수부 검사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 권오수는. 그러니까 맘 놓고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백을 믿고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는 다 수사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그토록 김건희 털려고 하는데 안 잡혀. 금감원에서 잡으려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니 다 좌절되는 거야. 수사가 조사가. 어떤 백이 작용한 거죠. 검사 백들이. 양재택 검사도 있을 수 있고 전에 옛날에는. 근데 사귀는 시기로 봐서는 윤석열 검사를 2009년도부터는 윤석열 검사를 사귈 때니까 2010년도인가요? 11년도 진술에 보면은 경찰서 진술을 보면 2년 정도 윤석열 검사와 사귀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세 번째 무혐의 처분해 준 게 있어요. 아크로비스타이죠. 거기에 삼성그룹이 김건희 건물에 대해서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김영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해 줍니다. 이쁨을 많이 받았겠죠. 김건희, 윤석열한테. 그 검사가 이 장시호를 꼬드겨가지고 꼬드겨서 어떤 잠자리를 갖고 불륜 관계까지 발전했다는 게 녹취록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는 거고 본인. 이 김영철 검사는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이 장시호, 자 웃긴 건 김영철 검사도 장시호를 족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장시호를. 그렇죠. 장시호가 다 지금 이 녹취록에 지금 원흉이 장시호잖아요. 그럼 근데 장시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않고 장시호는 지금 어디 외국에 지금 도피성 외국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인가 어딘가 가 있답니다. 필리핀인가 어딘가. 근데 뉴탐사라든지 변희재만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이 거짓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검찰 수사 교본을 바꿔야 할 정도의 피고인 피의자와 꼬드겨서 어떤 성을 매개로 꼬드겨서 그 수사에 활용한다. 수사 기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만났어요. 피의자와 검사도 만났죠. 똑같습니다. 특수검사 배운 거예요, 선배한테. 그때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은 문제가 안 생겼죠. 그 당시에 정대택 선생님이 대검과 법무부에 감찰해달라고 징계 청원을 냈어요. 천하의 검사가 선배 애첩을 깨차고 어떤 불륜관계를 맺고 성을 매개로 동거 내지는 사귀고 있다라는 진술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대검에서 법무부에서 회신이 왔잖아요. 회신이 왔잖아요. 징계 처분했다라고 왔습니다. 그때 뭐 정직 뭐 나왔죠. 그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정직 1개월 받았네요. 있죠.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 진정인이 고소한 형사 사건, 자 양재택, 최은순, 김명신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사가 위 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최은순, 김명신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김명신은 김건희죠.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했죠. 정대택. 그래서
자, 대검찰청은 이첩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회신 토독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최종. 규약해서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정직 1개월이네요, 보니까. 2013년도 12월 18일자, 요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검사 징계위원회, 그 내용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절대로 안 열립니다. 이거 그냥 누가 볼라고 해도 국회의원들도 못 보고 안 열립니다. 황교안만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거든요. 안 알려줍니다, 아무도. 이거. 하여튼 간에 그런 취지에 정직 1개월 받았네요, 보니까. 자, 선배한테 배운 거죠, 뭐, 똑같이. 예. 단호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네요, 보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댓글로 일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